반갑습니다. 세트한자연구소 양선입니다. 한자는 가도 끝이 없는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엄청 많은 한자들에 겁돈합니다. 그러나 망망대해도 길이 있듯이 한자에도 맥이 있습니다. 세트한자로 그 맥을 잡아서 한자와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놀아봅시다. 오늘은 세트한자 제133강 풀청자에 관련된 세트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푸를 청자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푸를 청자는 푸른 빛깔에 관한 것입니다. 푸른 빛깔은 맑은색,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세트한자 133강에서는 각 분야에서 맑고 깨끗한 상태를 설명합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푸를 청자입니다. 푸를 청자는 푸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주인을 의미하는 주인 주자와 몸을 의미하는 다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푸를 청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주인 주자에 해당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돈의 주인인 것이죠. 그리고 다로자에 해당되는 건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푸를 청자입니다. 중심자인 푸를 청자는 주인을 의미하는 주인 주자와 몸을 의미하는 다로자가 결합해서 푸를 청자가 표현하는 그 푸른 것은 주인의 몸은 푸른빛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푸른빛은 맑은 하늘의 색깔이고 깊은 바다의 색깔입니다. 또 싱싱한 풀잎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자연의 색깔인 것이지요. 자연의 푸른색은 맑음을 의미하고 깨끗한 상태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또한 젊음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자에서는 푸른색을 주인의 몸에서 찾고 있습니다. 푸른빛은 서슬이 푸르다 또는 새파랗게 질렸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날카롭고 매서운 기분을 가지게 합니다. 무서운 느낌을 푸른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모습에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주종관계에 있을 때 언제 돌변해서 나의 생사를 저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을 볼 때는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질이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본주의에 일방적인 횡포가 있을 때 보여주는 그 주인의 느낌을 푸른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를 청자는 주인의 몸이 푸른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푸른색과 주인의 성품 사이에서 같은 푸른색이지만 다른 느낌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세트 한자에서는 그 중에서도 자연의 푸른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른빛이라는 중심자 의미를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맑을 청자입니다. 맑을 청자는 맑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물을 의미하는 물수자와 푸르다라는 의미의 푸를 청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맑을 청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물수자에 해당되는 흐르는 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를 청자에 해당되는 푸른 빛의 하늘과 바다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맑을 청자입니다. 첫 번째 관련자인 맑을 청자는 물을 의미하는 물수자와 푸르다라는 의미의 푸를 청자가 결합해서 맑을 청자가 표현하는 그 맑다라는 것은 물의 빛깔이 푸르면 맑은 물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 중에서 가장 좋은 물로 여기는 물 중에 하나가 바로 심층수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물의 빛깔이 바로 푸른색입니다. 깨끗함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해 바다의 물보다 동해의 바다의 물을 깨끗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해의 물이 더 푸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른 것은 깨끗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푸를 청자는 물이 푸르면 깨끗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청할 청자입니다. 청할 청자는 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해당 부서로는 말씀을 의미하는 말씀 원자와 푸르다라는 의미의 푸를 청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할 청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말씀 원자에 해당되는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를 청자에 해당되는 푸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청할 청자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인 청할 청자는 말씀을 의미하는 말씀 원자와 푸르다라는 의미의 푸를 청자가 결합해서 청할 청자가 표현하는 것, 청하는 것, 초청한다는 것은 초청하려면 말이 푸르듯 맑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혼이나 휴갑잔치 등의 축하를 위해 사람들을 부르는 것을 초청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나와 우리의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 초청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결혼이든 휴갑이든 그 사람이 나만큼 이 사건에 기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에 축하해주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 고마운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정중하게 진심으로 말을 전해야 합니다. 잔치의 의도와 당신의 방문이 주는 나의 고마움을 진실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말을 중심자인 푸를 청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맑고 깨끗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할 청자는 말을 맑고 깨끗하게 즉 푸르게 하는 것이 초청하는 사람의 태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뜻정자입니다. 뜻정자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작용, 인정 등의 의미도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심자와 푸르다, 막다라는 의미의 푸르청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뜻정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마음심자에 해당되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르청자에 해당되는 푸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뜻정자입니다. 세 번째 관련자인 뜻정자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심자와 푸르다라는 의미의 푸르청자가 결합해서 뜻정자가 표현하는 그 뜻은 마음의 맑은 곳에 위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무척 복잡합니다. 정은 인정, 사정, 애정, 욕정 등 다양한 단어에서 저마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정겹다, 정들다, 정을 떼다 등 우리 민족만이 가진 정의 특별한 개념도 있습니다. 또한 유학에서의 성과 정의 개념까지 확장한다면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퇴계의 경우에는 성의 발현이 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즉 마음의 핵심에서 발현되는 것을 정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세트 한자에서는 정을 마음의 푸른 곳, 즉 마음이 맑은 곳에 위치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뜻정자는 마음이 푸른 곳, 즉 마음이 맑고 깨끗한 곳에 정이 위치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정의 형태보다는 마음의 구조 속에 정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말깨겔 청자입니다. 말깨겔 청자는 막다, 개다, 개운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하늘을 의미하는 해일자와 막다라는 의미의 푸를 청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깨겔 청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해일자에 해당되는 쨍쨍 내려쬐는 해가 있습니다. 태양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푸를 청자에 해당되는 푸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말깨겔 청자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인 말깨겔 청자는 하늘을 의미하는 해일자와 막다라는 의미의 푸를 청자가 결합해서 말깨겔 청자가 표현하는 그 맑게 갠 날은 하늘빛이 푸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흐리거나 굳은 날이 아닌 맑게 개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깨겔 청자는 하늘의 맑은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수로 사용되는 해일자는 태양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늘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말깨겔 청은 하늘빛이 푸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애국가에 나오는 가을 하늘 공활한데 밝고 구름 없어라는 구절이 떠오르는 그런 하늘을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깨겔 청자는 하늘빛이 푸르면 맑게 갠 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정미정자입니다. 정미정자는 정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쌀을 의미하는 쌀미자와 푸르다라는 의미의 푸를 청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미정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쌀미자에 해당되는 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를 청자에 해당되는 푸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정미정자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인 정미정자는 쌀을 의미하는 쌀미자와 푸르다라는 의미의 푸를 청자가 결합해서 정미정자가 표현하는 정미는 쌀이 푸르듯 깨끗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미를 하면 쌀이 푸르듯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논에서 수확한 벼를 정미소로 이동시켜 작업을 하여 쌀로 만드는 과정을 정미라고 합니다. 벼 껍질 안쪽에 있는 쌀겨층을 얼마만큼 벗겨내는가에 따라서 5분도, 7분도, 9분도 쌀로 구분합니다. 쌀겨층을 완전히 벗겨내버리면 백미라고 하는 것이고 껍질만 벗겨내서 쌀겨층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현미라고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 식탁에 오르는 쌀은 벼를 정미한 후의 상태인 것이지요. 정미정자는 쌀을 푸르게 만드는 작업이 정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청어청자입니다. 청어청자는 청어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어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물고기를 의미하는 물고기 어자와 푸르다라는 의미의 푸를 청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어청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물고기 여자에 해당되는 물고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를 청자에 해당되는 푸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청어청자입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인 청어청자는 물고기를 의미하는 물고기 여자와 푸르다라는 의미의 푸를 청자가 결합해서 청어청자가 표현하는 그 청어는 물고기 중에 푸른빛의 고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고기 중에는 등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종이 고등어이고 청어, 정아리, 전갱이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하늘에서 새떼들이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 내려다보면 바다 색깔과 비슷하기 때문에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색깔이 흰빛을 띠고 있어서 바다의 포식자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청어 청자는 청어만을 의미하는 한자는 아니고 고등어나 정어리 등 등푸른 생선 모두를 지칭하는 그런 한자입니다. 참고로 과맥이라고도 부르는 청어는 푸를 청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어 청자는 물고기들 중에서 푸른빛의 물고기가 청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푸를 청자의 세트 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한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세트 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